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조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간 건강에 이어서 돈에 대해서 세부적인 주요한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내에서 도출한 돈, 현금 흐름과 관련된 주요 키워드는 상대적 빈곤, 지출 감소, 노후 준비, 부동산, 주거 기준이었습니다. 먼저 상대적 빈곤을 살펴보면요. OECD 기준으로 노인 가구의 44%가 해당이 됐죠. 반면에 저소득층의 월 총가계 지출은 전체 기준입니다. 144만 원인 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노후보장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요. 8차 조사에 따르면 중고령자 인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개인 기준으로,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 기준으로 최소 노후 생활비가 얼마냐 하니까 개인은 117만 원 정도였고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약 165만 원이었습니다. 2020년 법정 최저 생계비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1인 가구의 경우 약 105만 원, 2인 가구는 약 180만 원입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105만 원,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65만 원 정도 범위 수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생활비 구조를 보더라도 주거 관련된 비용을 제하고 또 식사와 관련된 비용, 기본적인 통신과 교통, 여기에 의료비 이런 것들이 더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여유 생활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필수 생활비인 의식주와 관련된 비용과 광열수도비, 주거저, 통신비, 교통비, 의료비에서 좀 더 여유가 더해진 상태인데 추가적으로는 여가 활동비라든지 문화생활비, 손자녀 교육비가 더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빈곤은요, 절대 빈곤의 상태를 넘어선 다수의 은퇴자에게는 아마도 상대적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것과 함께 여유 생활을 누리는 방식을 어떻게 비용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와 결부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공공 부분에서 절대 빈곤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지금도 잘 돼 있지만 조금 더 촘촘하고 여유롭게 잡아주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요. 동시에 다수를 차지하는 바로 차상위 계층, 상대적으로 돌봄이 덜 된다라고 느끼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맞춤형 안전망의 강화,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출 감소라는 부분을 살펴보면요. 자신의 수준에 맞게 생활비 기준을 세우는 것, 그리고 주거 관련 비용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 의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줄이기 위해 평소에 건강 활동을 늘리는 것, 그리고 여유 생활비가 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비용 합리적으로 찾는 것, 이런 것들의 과제가 주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후 준비는요, 지출 감소의 세 가지 방식에 더해서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시간 자원에 대한 고려가 추가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시간 활용이 현금 흐름 차원에서 플러스가 되는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시간이 낭비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현금이 흐르면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비용이 줄어드는 것, 이런 것을 바로 시간 활용이 현금 흐름 차원에서 플러스가 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신체 건강을 늘리는 활동이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관계망 형성 그리고 유지를 통한 정신 건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런 질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숙고하는 것이 바로 노후 준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도 중요한데요. 시간과 자산의 77%를 차지하는 중대한 요소입니다. 자산 증식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기여한 부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부자 시니어들, 정말 부자들을 보면요. 대부분 그 출발점과 기반은 부동산이었음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최근의 부동산 광풍은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자극하는데요. 그런데 은퇴 후 삶이라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에는 더 이상 투자 관점만이 아니라 주거 관점에서도 볼 필요가 있는데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주거지의 변경과 같은 새로운 시대가 없다면 만약에 그 집 한 채 있는 분이요. 집을 다시 이사 가야 갔을 때 그 차익이 발생하지 그렇지 않다면 효용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지하철 같은 거 타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강남에 살았는데 이 집을 팔거나 또는 세를 주고 분당으로 내려갔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나 또 집이 한 채 있는데 주택연금을 통해서 현금 유동화를 시켰다. 이렇게 굉장히 현명한 시니어들도 있지만 중요한 질문은
기반이 됐던 삶의 기반이 됐던 그 터전을 벗어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자산을 후세에 남겨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세부담의 증가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은 그 뭐 법이야 또 바뀔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그 증여했을 때 생기는 그 부담도 적지 않은 것, 그리고 또 특히 보유했을 때 생기는 부담도 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파트로 대표되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 이전의 삶의 터전입니다. 무엇보다 그 터전을 기반으로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어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란 그런 모든 자신들이 교류하는 삶의 기록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자산 가치와 함께 정서적 가치를 가진 부동산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처럼 막연한 투자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물론 여유가 있다면 모를까 노후에는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할 사안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자산 관리가 필요하고요. 오히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자산 배분이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상외로 노후에 땅도 많고 집도 굉장히 수십 채를 가진 분이 있는데 최근에 세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특히 현금 흐름이 흐르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뭐 자산 중에 일부를 팔면은 해결이 된다 하겠지만 그 노후에는 전과는 좀 다른 관점의 집을 바라보는 관점과 함께 그 포트폴리오라는 관점에서의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라는 관점에서 주거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주거 기준이라는 것도 최저 기준에 못 미치는 절대의 4%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노년인데 자가가 아닌 분들도 23%에 달합니다. 물론 이분들이요, 현금 흐름의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비자가가 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이라는 게 노년의 삶의 터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나아가서 주택연금과 같이 현금 흐름의 창출 수단에서 볼 때는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노화에 따른 베리어 프리 이런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느꼈을 주거 환경의 중요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점차 부유한 시니어는 보다 편리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입니다. 어쩌면 액티브 시니어처럼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건강한 여행을 추구하고 있는 분들 이미 여러분 계시고요. 또 그것이 더 가속화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노후 주거가 불편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는 것, 늘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지만 또 그 속에서 단절되고 고립된 그런 노년의 주거 환경이라는 질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고려해서 봐야 하는 것이 주거 기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간략히 시간, 건강, 돈의 세부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은퇴 후 삶의 세 가지 영역별로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키워드를 어떻게 도출하느냐? 그게 제가 세 가지 원칙을 세웠는데 하나는 그 통계 데이터, 주로 학계라든지 공공이라든지 기업에서 소개한 통계 데이터에 나온 키워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시니어들이 검색하는 데이터, 특히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런 쪽에 보면 주로 검색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그리고 끝으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관점에서 고령 선진국 특히 해외에서 벤치마킹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도출하고자 합니다. 각각 시간, 건강, 돈에 대해서 20개의 토픽을 만들어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나아가서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관점으로 이어져서 3부에서는 그것을 라이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즈니스로 활용하는 분들을 위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키워드와 그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해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교재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다음번부터는 시간이라든지 건강, 돈에 대한 키워드를 소개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다루고 싶은 이슈가 있으시다면 제게 댓글 남겨주시면 그런 부분도 함께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